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경제 전쟁 내일이면 100일을 맞게 됩니다. 벌써 100일이 되네요. 온 나라가 엄청난 위기감 속에서 하라오라가 정말 초조했던 날들 엊그제 같은데 이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관심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현장 기업들 입장에선 그럴 수가 없죠. 속타는 나날이 100일째 이어져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분을 좀 모시고 중소기업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도재진 님이 내가 좋아하는 박영선 장관 나온다고 기대되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아시는 아이고, 분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박영선 장관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한 게 8월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전화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계속 중소기업들 이제 만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요즘도 그러십니까? 네, 요즘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네. 뭔가 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를 비축해 놔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금 사정 같은 것이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아무튼 잘 버티고 있습니까? 비교적. 비교적?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굉장히 저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또 그만큼 중소 그 기업들에서는 위기지만 이것을 기회로 바꿔보자라는 한번 해보자 네.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정부가 여기에 또 적극적인 그 지원책을 내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가 보다 예. 기대를 해도 될까? 뭐 예. 이런 분위기. 예. 네. 그 8월에 인터뷰했을 때 그때 희망 섞인 어떤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품목 세 가지 가운데 네. 국산화가 거의 그러니까 다 왔다라고 네. 했던 품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그렇죠. 폴리이미드. 예.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인데 국민들에게 네. 너무 친숙해졌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국산화가 비교적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그 라인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 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국감도 있었죠. 8일 날 했습니다. 네, 어저께 그저께. 근데 그러면 이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국감의 어떤 주된 테마가 될 것 같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땠어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그 위기감에 비해서는 네. 중소기업이 잘 대처하고 있고 또 네. 정부의 지원책도 준비가 잘 돼가고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냥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금부터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기업과의 거래 관행 개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이제 계속 요구했던 거. 사실 이거는 일본의 수출 규제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계속 되었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오래된 아주 정말 뼈아픈 관행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요즘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좀 개선 대책이라든지 변화 조짐이 좀 보이고 있나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정부가 경쟁력 그 강화를 위해서 소재부품 장비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를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저는 소부장. 처음에 소부장이 뭔가 그랬어요. 네. 소부장법인데 네, 네, 네. 이 법 안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냐면요. 네. 이제 그게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조했고 또 해야 할 일인데요. 네. 소부장법에 이제 경쟁력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내일 발족을 합니다. 근데 이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네. 상생협의회가 이제 민간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상생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상생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다. 대중소기업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상생 모델은 무엇이냐? 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 분업적 협력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의 하나의 그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의 과제인데 네. 이런 어떤 과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촉발한 이 위기가 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그 이 윤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보니까 소부장 기술 개발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 개발 사업 예산 집행률이 0.1%에 불과하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오늘부터 이제 공고가 나가고요.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공고 나가고 준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하는 작업인데요. 오늘 공고가 나가서 11월 1일까지 네. 공고한 후에 12월 달 안으로 이제 올 연말 안으로 이제 이것을 100개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네. 이 공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간 약 180억 원 정도가 지원되거든요. 이 100개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히든 챔피언을 찾는 것입니다. 잠깐만 이 100개 기업에 자꾸 말씀을 이렇게 그게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가 이제 그 시작이 되고요. 네. 이 공고를 잘 보시고요. 이제 예. 중소벤처기업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보 그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갈 텐데요. 예. 여기에 선정되면 일단 180억 원 정도가 5년간 지원이 되면서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 독일식 히든 챔피언의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선정 작업을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 선정에서는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네.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뽑을 생각이고요. 만약에 100개의 어떤 그 퀄러티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좀 덜 된다 하면은 이번에 1차로 좀 100개 모자라게 뽑고 네. 2차로 내년 초에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2277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중소기업만 지원하시나요? 중견기업도 포함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중소기업이 우선권이 있고요. 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그 어떤 그 경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중견기업도 살짝 포함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강소기업 100개를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해서 키우겠다라고 네. 한다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 기준이요. 일단은 그 예를 들면요. 뭐 R&D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 인력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또 소재 부품 장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또 그동안에 다른 어떤 그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를 받은 경력이 있는 기업. 네. 뭐 이런 것들이 선정 조건에 들어갑니다. 물론 네.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네. 조금 전에 그 정창수 소장하고 세금이 새는 네. 정부 보조금이 어떻게 새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는 정말로 좋은 의지로 이렇게 이제 그 프로젝트를 했고 지원을 했는데 돈이 셀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항상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통 국민들이 그 정부가 하면 또 뭐 이상하게 뭐 뭐가 눈먼 있는 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우리 정부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예. 그 선정위원회를 정말 투명하게 꾸려서 국민 프레젠테이션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도 네. 그 뭐 예를 들면 국내에 유수한 그 대학 연구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대학 연구소들하고 연결을 해서 1대1 맞춤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계속 그 기업을 보면서 그 기업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4분의 2기님이 중소기업과 중견 대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는 언제쯤 줄어들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에 인재가 오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술 개발은 이런 쪽으로 다시 어떤 장애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네.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1년도 예산부터는요. 네. R&D의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 투자 부분을 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임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임금 차이를 보전해주는 대책 아니면 예. 해외에서 뭐 어떤 그 아주 훌륭한 일을 하던 분을 모셔올 때에 또 정부가 좀 보조를 해주는 대책 이런 것을 2021년도부터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회로 다시 가면 9월 30일 날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네. 제2의 벤처붐 확산을 공언하면서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있느냐라는 네. 추궁을 당하셨죠.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많이 수긍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효과냐면 지금 제2벤처붐 정말 자금이 벤처 쪽으로 아주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계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4조 투자 액수가 4조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창업 회사의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벤처가 제2의 벤처붐을 가지고 오게 된 원인이 뭐냐? 네. 그것은 정부가 적시에 강한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다라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강한 지원이라는 것이 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상 최대로 모태펀드 8천억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모태펀드라는 게 어떤 인큐베이팅 같은 거 그렇습니다. 처음에 네, 창업 투자할 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2년 지난 다음에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네. 또 한편에서 이것도 좀 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이 있으니까 항상 문제는 여기 새는 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거를 항상 감시를 해야 되고요. 네. 또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을 크게 뜨고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중소벤처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감찰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5869님은 그러니까 한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쪽에 개선되고 있는 거 참 다행이긴 한데 네. 다른 업종에서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네,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반도체 말고도 이제 기계 분야, CNC 분야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 자립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번에 소재 부품 장비의 강소기업 100개,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공고가 나가니까요. 예. 여기에 정말 관심 많이 가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예.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는데 예. 국민들 모두가 다 동참을 해주시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브랜드 K라고 태국에서 론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님 모시고 이 강소기업 100도 그런 어떤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브랜드도 국민 공모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5879님이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정부의 지원이 꾸준히 계속될 수 있겠는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 소재 부품 장비의 지원책은 지금 현재 5년 계획입니다. 5년 네, 계획? 네. 그죠. 5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5년 이제 단기적으로는 5년이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10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년까지. 네, 네. 그나저나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이낙연 총리가 이제 일왕 즉위식에 네. 가고 거기서 아베 총리하고 그러니까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일본에 가서 아베를 만나면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네. 근데 어떻게 일본은 근데 좀 변화 조짐은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저는 현장을 뛰는 장관이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피해 가시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 제가 방송에 나왔으니까 네.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경쟁력위원회라는 게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그 정부에서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기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상생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이 그 정부의 법적 기구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네, 네, 네. 근데 상생협의회 회장에 제가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네. 황철주 전 벤처협회 회장께서 지금 내정돼 있고요. 예. 내일 경쟁력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나면 16일 날 예. 상생협의회도 같이 출범을 하고 이때 이제 소재 부품 장비의 그 숨은 강소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제 그날이 이제 어떤 메인 이벤트 날이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